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통화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로봇랜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걱정도 많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개장 중인 로봇랜드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현황 및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로봇랜드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로봇랜드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 R&D 센터, 컨벤션 센터는 지난해 9월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R&D 센터는 로봇 기업을 중심으로 17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컨벤션 센터는 개장 후 13건의 각종 회의와 워크숍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테마파크는 11개의 공공전시 체험시설과 22개의 민간 놀이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장 후 5개월간 13만 7천 명이 방문하여 수익은 약 33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테마파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선 테마파크 시설 이용료와 입장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요금 할인 정책이 다변화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전시시설 체험관은 컨텐츠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겨울 비수기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시 휴장 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모객 활동도 좀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식당과 그늘막, 쉼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이 지적되었었고 또 국도 5선과 연계가 미흡해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7일에 민간 사업자가 테마파크 운영을 중단해옴에 따라서 현재는 비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새로운 운영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경우에는 주변에 식당이나 숙소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행사 유치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설명은 다 드렸을 테고요. 제가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5만 8천 명, 현재 47% 수준, 8천 명이 돼야 손익분기점인데 현재 47% 수준으로 월 2만 7천 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 5개월 동안 13만 7천 명이라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1인당 계산을 해보니 2만 5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할인이 아니면 이만큼도 입장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예, 저희들이 이용요금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42,000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라든지 청소년, 어린이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창원 시민 같은 경우는 할인 혜택을 저희들이 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권이라든지 운영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입장할 때 요금을 다양화하고 할인을 하든지 아니면 좀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기본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외에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입장권 다변화 관련해서 이제 크게 좀 지적이 좀 됐던 사항이 입장권하고 이용권을 좀 분리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또 특히 나이가 어린 유아들 유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놀이시설을 활용을 못 하는데 입장할 때 이제 이용료까지 같이 부담해야 되는 좀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입장료하고 이용료 자체를 좀 분리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카드 제휴 할인이 좀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현재는 두 개사 카드밖에 안 되고 있어서 카드사 제휴 할인도 좀 확대하려고 계속 카드사들하고 좀 접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료와 이용료 분리는 언제부터 실시를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사하고 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료와 입장료를 분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 로봇랜드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줄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활동이 활성화되거나 내지는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밑에 준비가 좀 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임시 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이제 개장과 더불어서 저희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적이 되었던 시금 카트를 지금 9개를 지금 설치를 해서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휴식 장소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라솔 한 2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 콘텐츠 부분이 좀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27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공공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이 재미와 체험 중심의 로봇 콘텐츠를 지금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테마파크를 좀 이용하시기 위해서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또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많은 인원들이 좀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근성 좀 확보를 위해서 국도 5선 지금 잔여 구간에 대해서 조기 개통을 지금 부산 국도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R&D 센터하고 또 그 한편 그런 기능이 좀 비슷한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하고 연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로봇랜드에 있는 로봇 R&D 센터는 그 서비스 로봇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조 로봇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조 로봇 중심의 그 R&D 그래서 그렇게 이관화되어 있고 또 일부 부분은 상호 이제 기술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로봇 그 컨텐츠 개발하고도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 로봇랜드 유치할 때 제조 관련 로봇을 하기로 했지만 실제 그렇다면 R&D 센터에 유치한 그 서비스 로봇 관련은 그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연계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그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봇랜드 주인 사업과 관련해서 그 TP의 인력이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고 또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지금도 그 R&D 센터 입주 기업들이 제조 로봇 기술센터의 장비도 지금 공동 좀 이용하는 것도 같이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두 개의 센터가 같이 공동으로 뭐 국가과제란 이런 것들도 이제 기획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한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좀 그렇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TP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차 바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산업화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로봇랜드와 그것의 컨텐츠 개발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결합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건 누차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제가 TF팀 구성된 걸 봤습니다. 예. 그거는 고민이 없어요. 그 내용은 그죠? 지금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올해 저희들이 경남 로봇 산업 육성 방안 수립 용역을 네. 올해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안에 방금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일지 그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이제 저희들이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이 진북 3단으로 가게 된 배경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저기 보시면 후보지가 진북 3단, 가포지구 수정 3단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수정 3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부산면입니다. 예. 바로 그 로봇랜드 들어간 입구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TX가 그 도에서 그 이전 사항을 좀 살펴보면 도에서 주택단지로 승인을 해줬다가 그것이 30만 평 이하로 돼서 실제 시에서 STX 산업 유치를 위해서 했다가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당시에 이미 알고 있다시피 조선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 관계로 STX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치되어 있는 산단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들을 검토할 당시에
이제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하도 이제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 그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그게 이유로 해서 수정산단은 나중에 등록이 안 됐던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보면 로봇 그 R&D 센터와 로봇 비즈니스 센터하고 이렇게 벨트하고 사업의 연관성을 볼 때 과연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단지 이 문제가 그 거리 간의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나 지역의 어떤 산업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싶은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현재 그 로봇랜드와 그 제조 로봇 기술센터 간에 한 20km 차로 하면 한 30분 정도 네. 그 정도 지금 이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 그 로봇랜드 기술센터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북 가포 수정이 이제 검토가 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진북 산단이 뭐 최종적으로 결정은 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리적으로 이제 좁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업무적으로 이제 어떻게 같이 연결을 많이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고민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그 검토된 내용을 보더라도요, 진북 산업단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인접 지역의 로봇 전용 공단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공간을 보더라도 실제 좀 더 그 행정에서 좀 더 장기적인 5년, 10년만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공단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연계성이라든지 좀 더 서로 원활한 그 업무적인 그 수행을 위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로봇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그 창원 쪽에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차라리 지금 보면 국도 5호선이 개통이 되고 하면 오히려 이 지역이 더 가까운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실제 그 5년, 10년은 못 내다보고 결정을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 로봇랜드뿐만이 아니고요. 해양 신도시나 그 가포 신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수행은 2000년도에 해놓고 그것이 신항 같은 경우도 그 들어온 게 5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변화된 조건을 감지를 못하고 이외 애무단지들이 다 돼가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어쨌든 이전 그 지평구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도에서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주택에서 그다음에 조선사업으로 변화된 거, 그 이후에 이 부지를 진북으로 결정하는 데 과정을 보면 실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 그 로봇 비즈니스 벨트 사업하고 R&D 센터에 보다 원활한 관계,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TPY 보다 원활한 그 사업 협조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이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이 좀 효율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좀 듣겠는데요. 마지막 질문 제가 그 TF팀 구성을 하면서 바로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 구산 해양관광단지가 바로 우리 로봇랜드하고 인접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네.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지금 3천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작은 사업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로봇랜드 인근의 그 관광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산책로 또는 시설,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 구산 해양관광단지하고 따로 놀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이제 사업이 좀 초기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TF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도방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창원시의 공무원들도 같이 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부분에서는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TF 팀이 초점을 맞추는 게
그 로브랜드 정상화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산해양관광단지와 어떻게 연계해서 상호 시너지를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협조를 같이 하겠다 하면서 7급 한 분입니다. 그죠? 7급 한 분 들어와 있죠. 시에서. 저희들이 그 로브랜드 정상화 관련해서 파견을 한 명 받은 거고요. 그 대부팀에는 지금 국장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누차 지적이 됐던 그 테마파크 하나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뭔가 산책로나 그다음에 주민들이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숙박 또는 음식점 뭐 이런 편의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산해양관광단지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굳이 우리 도에서 따로 돈을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정적으로 놓쳤던 게 뭐냐면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태권파크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물론 2단계 사업이 진행된다 하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메꿔질 수 있겠다 말씀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같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재정적인 문제나 사업 추진의 원활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훨씬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팀의 테마파크 정상화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도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도의 지원이나 내지는 또는 도에서 같이 이 로블랜드와 관련한 사업들을 서로 측면 지원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이 어려우시죠? 예, 지금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지금 2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에 그 민간 사업자가 실체협약 해지 통보 이후에 사실상 2단계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되고 못되지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와 창원시 재단은 로브랜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테마파크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2단계 사업 추진에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와 협상도 계속 추진을 좀 하고 있어서 로브랜드 사업이 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법률적으로 가든, 그죠? 아니면은 정말로 다시 한번 민간 사업자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민간 사업보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물론 그 부분에서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에 실제 이후의 전망은 어둡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상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빨리 그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를 드리면 끌려당기시지 마십시오. 끌려당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의 입장을 밝혀나가신다면 많은 여론들이나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그린벨트 지역 해제와 관련한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네,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사님을 너무 생각해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사님을 너무 생각해서 제가 앞에 질문을 많이 하는 바람에 간단하게 좀 질문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합쳐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린벨트 지역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그다음 지사님께 파악하고 있는 대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은 지난 71년에 전국의 14개 도시권에 지정이 됐었고요. 그중에 경남은 부산권의 일부 김해 양산이 포함된 걸 포함해서 4개 권역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늘어나면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중소도시에 있는 그린벨트 17개 권역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남의 진주권과 통영권도 함께 해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그린벨트가 대부분이 광역도시
그린벨트만 남아 있는데 유일하게 중소도시는 창원끝만 전국에 유일하게 그린벨트가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창원이 도시가 확장되기도 했고, 그다음 또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이나 방위산업 등 그 창원의 특수성 때문에 창원권은 유일하게 중소도시 중에서도 해제해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반 시설이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건 둘째 문제로 하더라도요. 지금은 소규모 농축산 가공시설 설치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소득 증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제 기준도 지금은 대단히 국토부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대단히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지를 중심에 놓고 도에서는 각종 사업들을 지원해오고 주민들께 학자금이나 전기료 이런 기타 등등의 생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관련 법령 내에서는 20호 이상 집단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나 3만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인데 단절된 지역, 이런 지역은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의무화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제 요건을 대단히 까다롭게 적용하고 해제 협의에 쉽게 응하지 않는 그런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사님. 여기 신문 보면 경기도가 해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합리화, 정부 시행령 개정, 이 내용입니다. 요건 나중에 한번 따로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현황들을 보시면 창원 인근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해 양산도 부산권으로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사업을 이미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집에 뭔가 조금만 소규모 개선 작업을 하더라도 항공사진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든지 시행명령이 온다든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잔잔한 어려움을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규제 합리화를 해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것들을 위해서 용역이나 또는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하고 이 내용들을 주민들의 불편을 접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관련된 개선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금방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하고 로볼랜드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해 교육특별도를 도정 주요 핵심 방향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통합교육추진단을 통해서 최소한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그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그 의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기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우선적으로는 실태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인가 대안학교는 뭐 이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말 그대로 학교 밖 청소년은 관리 주체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도 교육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이 주가 되고 경남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교육청이
뭐 요청하는 것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통합교육 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 비인가 대안학교의 각종 지원이나 또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저희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원도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이리저리 많이 접촉을 해보고 하는데요. 사정이 다 다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예산 지원을 거부하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왜냐하면 예산이 따라가면 간섭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빌미로 학교 운영이나 학생들을 뽑는 부분에 혹시나 간섭이 이루어질까 봐서 아예 일부러 행정과는 담을 쌓고 있는 대안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각각의 사정에 맞게끔 충분히 실태를 파악하고 좀 지원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좀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비인가 대안학교도 그에 따른 의무도 당연히 함께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문제라든지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실태 파악 후에 뭘 어떻게 지원하고 그에 따라서 비인가 대안학교 측도 어떻게 그런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협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봇랜드 관련해서는 우선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 논란 이후로 로봇랜드 운영과 관련해서 도민들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테마파크 운영이 중단돼 있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운영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치유해야 될 로봇랜드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재단 원장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원장을 임명해서 로봇랜드 재단과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좀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로봇랜드는 이러한 방식의 민자사업 방식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출발부터 로봇랜드가 로봇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경남이 원래 원했던 건 로봇산업진흥원을 경남이 유치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됐는데 로봇산업진흥원은 대구로 가버리고 그 대안으로 로봇랜드를 인천과 마산에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유치한 이후에도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삐걱거리게 되고 특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민간 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업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늘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마련인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나마 로봇랜드 재단의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2단계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테마파크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으면은 민간 사업자들은 반드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자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진해 웅동도 그렇고요. 기존의 민자 사업들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구조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로봇랜드도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그 KB투자증권 대표를 지냈던 기재부 국장 출신의 그 정권 금융 그리고 이쪽 사업 분야에 그 전문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테마파크와 로봇랜드 사업의 그 이전이나 또는 매각과 관련해서는 좀 도가 중심을 잡고 풀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새 원장님이 임명되고 로봇랜드 운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들은 또 외에 반드시 보고 드리고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비인가 대안학교에 관련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청년 정책과도 관련이 됩니다. 네. 향후 대졸 이상 청년에게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면 바로 앞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바로 이러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놓치고 있는 산업과의 연계, 아까 말씀드렸던 R&D 센터, 로봇 비즈니스 벨트, 그리고 TP와의 관계, 이 속에서 사업이 좀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로봇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그 관련 기관들 간의 컨트롤 타워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정리를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남 지역이 로봇 산업의 수요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지역의 로봇 산업의 수요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수요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남의 로봇 산업도 함께 재편하고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